미국 취업에서 영어 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를 넣어서 무엇을 이뤄내는지를 같이 적어줘야 합니다. 미국은 모든 회사가 대부분 상시 채용입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을 원하신다면 일단 비이민 비자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현지 취업을 위한 가이드를 하게 된 임성준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14년 동안 거주하면서 취업에 대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이제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있었던 문제들을 후배님들은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취업을 떠올리면 이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영어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미국 현지 취업을 위한 인터뷰 목적이 아닌 생활하고 또 취업 후에 일하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흔한 일입니다. 미국 취업에서 영어 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회사에 지원할 때 토익, 토플 점수를 이제 낼지는 몰라도 한국어 시험 점수를 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회사에 취업할 때 당연히 이 사람이 영어에는 문제가 없는 네이티브이겠거니 하고 인터뷰를 보기 때문에 딱히 이제 별다른 어학 성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엔지니어나 영어가 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실 때에는 얼마나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셜 네트워크 관리자 혹은 마케팅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이제 리딩이나 라이팅을 네이티브처럼 써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포지션에 지원을 하실 때는 영어 성적보다 자신의 영어 실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어를 못한다고 너무 겁먹지는 말되 취업 이후에도 영어는 항상 공부해야 할 대상이며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 거는 확실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취업을 하실 때 나이를 고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는 나이를 물어서도 안 되고 지원할 때 따로 명시할 필요도 없기 때문인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는 말은 없지만 그래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 혹은 나보다 더 경력이 짧은 사람이 높은 직급에 있을 경우에 있을 문제를 방지하고자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건 암묵적인 사실입니다. 또한 대부분 연공서열 같은 방식으로 오래 일했을수록 높은 직급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철저하게 능력제입니다. 이건 한국의 단점, 미국의 장점이라기보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가지는 의미가 좀 남다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지원 시에 나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일할 때 50살이 넘으신 백인 아저씨가 계셨는데요. 이제 그분이 마케팅 쪽에서 쭉 커리어를 쌓고 높은 직급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코딩을 배우시고 나는 소프트 엔지니어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조그마한 이제 스타트업에서 취업을 하셔서 초임 연봉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나이보다는 회사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나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지원할 때는 일정 양식에 맞춘 자소서, 그런 이력들을 작성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보통 자유 양식으로 레주메를 작성을 합니다. 아무리 자유 양식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를 지키는 선에서 자유 양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 게 암묵적인 룰입니다. 일정 포맷은 아마 이제 구글에 레주메를 검색하시게 되면은 본인 포지션에 맞는 많은 샘플 양식들이 있고 또 남들이 적어놓은 것들을 좀 참고해서 적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300~400군데 이상 서류 지원을 하고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건 잘 작성된 레주메와 그렇지 못한 레주메는 사실 잘 드러나진 않지만 레주메 상에서 실제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 레주메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제 이름을 적고 그 밑에 제 신상 정보, 주소,
그리고 실제 컨택트 넘버, 이메일 정도만 적으시면은 이제 본인에 대한 정보는 모두 적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경력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학교를 명시하되 학점을 꼭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의 학점이 좋고 이것이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넣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취업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학점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일단 저는 제거 후 작성을 했고요. 이후 이제 자신의 스킬을 하이라이트로 먼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신이 강점 혹은 프로그래밍 랭귀지, 자격증 등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회사를 다녔고 그 회사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적을 때에는 단순히 내가 회사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관리하였습니다. 혹은 웹사이트 리뉴얼을 했습니다. 라는 식의 표현보다는 성과를 넣어서 무엇을 이뤄내는지를 같이 적어줘야 합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SNS를 관리하여 100명이었던 팔로워가 6개월 동안 1000명이 되었습니다. 가 훨씬 좋은 표현입니다. 웹사이트 리뉴얼을 했습니다. 보다는 웹사이트 리뉴얼을 통해 고객 전환율을 3%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매출이 3밀리언 늘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자신이 했던 것에 대한 성과를 적어줘야 됩니다. 제 레주메에서도 빨간 줄을 표시한 부분을 보면은 제가 단순히 모델링을 통해서 뭘 했는지를 보였다기보다는 이 모델링을 통해 얼마만큼 성능이 좋아졌다는 것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물론 너무 심한 부풀리기는 인터뷰에서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령 신입인데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있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집요하게 물어볼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다만 적당히 내가 한 것을 바탕으로 성과는 조금 가장하여 적어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영어 표현이나 오타, 말이 안 되는 표현에 대해서는 첨삭을 통해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레주메를 위해 큰 돈을 들일 필요는 없지만 월드잡 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첨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꼭 좋은 레주메를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회사에 신입으로 지원하게 되는 경우 사실 이 경력란을 채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내가 학교에서 했던 동아리 활동 혹은 봉사활동, 인턴십 등으로 채우는 것은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엔트리 레벨로 지원할 경우에 레주메에 꼭 학점을 넣기를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학점이 안 좋다 하더라도 엔트리 레벨에 지원할 경우에는 학점을 꼭 물어보기 때문에 미리 명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없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엔트리 레벨이 다 비슷하게 작성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레주메가 좀 더 비어 있거나 혹은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레주메 작성을 끝마치셨다면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기업 공채 시즌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자를 받아 선별하는 채용 과정을 거치지만 미국은 모든 회사가 거의 대부분 상시 채용입니다. 학교 연계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 그 해당 직무에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자포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 싶은 회사의 직무를 항상 모니터링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자포스팅을 플랫폼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그런 사이트는 이제 링크드인인데요. 이제 링크드인은 지원자가 자신의 레주메를 미리 작성해서 올려놓고 기업의 리크루터들이 직접 지원자에게 연락을 하여 면접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원하는 직무가 오픈되면은 알람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의 핸드폰이나 혹은 이제 인터넷 자기 계정으로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는 링크드인을 통해서 이직을 한 경우가 몇 번 있었고요. 실제로도 지금도 채용 동향이나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몬스터나 글래스도어가 비슷한 웹사이트입니다. 특히나 글래스도어 같은 웹사이트에서는
각 회사의 실제 인터뷰 과정을 상세히 적어 놓은 지원자가 많아서 인터뷰 시 꼭 체크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영어가 조금 부족하여 미국에 있는 한국 회사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한국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입니다. LA나 뉴욕에는 실제로 한국 회사가 많이 있고 신입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적응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회사의 임금이나 대우가 미국 현지 회사보다 안 좋다는 인식도 사실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업하시기 전에 기업에 대해 꼭 미리 알아보고 이제 본인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내가 할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제 미국에 취업하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혹은 이제 커리어를 발전을 위해서 미국 취업을 원하신다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위의 정보를 활용해서 사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영어 준비도 열심히 하고 레주메도 멋지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모든 취업 준비가 끝난 건 아닙니다. 실제로 레주메가 통과되고 폰 스크리닝 인터뷰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혹시 미국에서 일할 때 비자 스폰서십이 필요하냐 혹은 무슨 비자로 체류하고 있냐 라는 식의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 나는 스폰서십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리크루터 10명 중 8명은 우리는 그러면은 너를 채용할 수 없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제 그 문제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사람들이 대부분 고학력 박사 혹은 석사 인력 그리고 요새 이제 핫한 그 소프트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직군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 비자 스폰서를 해주는 곳들이 많지는 않지만 아예 없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주저 말고 지원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서 스스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는 크게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는 이제 퍼머넌트 카드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영주권입니다. 영주권은 사실 따는 과정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힘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고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을 원하신다면 일단 비이민 비자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비이민 비자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J1 비자와 H1 비자가 대표적입니다. 본인에 맞는 가장 적정한 비자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건 일반적이긴 하지만 항상 똑같은 과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겪는 건 아닙니다. J1 비자를 재연장하거나 한국 귀국 후 다시 J1을 받아서 미국으로 다시 취업을 한다거나 혹은 도중에 결혼을 통해 시민권을 획득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그러한 케이스들이 일반적인 아주 획일화된 케이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꼭 불법 체류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자신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취업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두가 미국 취업을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가지고 취업 시장에 뛰어든다면 조금 더 손쉽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저는 수학과를 졸업했고 그 이후에 이제 금융 쪽으로 갈지 혹은 데이터 쪽으로 가야 할지 혹은 석사를 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공부보다는 일을 하고 싶었고 제 꿈은 이제 월스트리트 같은 곳에서 파이낸셜 직업을 갖는 것이 꿈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대학교 4년만 다닌 걸로는 제 영어 수준이 네이티브보다는 좀 한참 못 미쳐가지고 실제로 이제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더 이상 유학생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마켓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 선택으로 골랐던 게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마침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애플이나 이제 아마존, 구글 같은 이제 공룡 기업들이 생겨났고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미국인이 부족해서 유학생들이나 이제 해외에서 미국으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던 때였습니다. 제가 영어를 뭐 이제 네이티브보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자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제가 잘할 수 있는 마케팅 부서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미국 회사에서 좀 인정도 받고 돈도 연봉도 많이 받으면서 회사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장 잘하고 무엇을 해야 가장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후 직무를 선택하고 그 직무의 수요가 가장 많은 곳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패션이나 영화, 문화 산업은 보통 이제 LA 쪽에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테크 기업들은 텍사스나 실리콘밸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직무에 맞춰서 구직 활동을 어느 지역에서 할 건지를 꼭 결정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뷰 시 본인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부터 커리어를 어떻게 쌓을지를 미리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잡 인터뷰 시에는 본인의 장점을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스토리 형식으로 내가 처했던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국 취업을 할 만큼 도전적인 사람이라는 식의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장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미국으로 취업 시 이전에 말한 영어 문제, 비자 문제, 그런 거 많은 이제 문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해결한 사례를 들어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